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엔 총참모부에서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제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추상화 차장, 이 영상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당 영상, 지금 영상에 지금 잡히는 장면은 어제 우리 군이 TOD라는 열상 감지 장비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저 장비는 원래 흑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 쪽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고 몇 년 전에 그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받으며 넘어왔을 때도 바로 우리가 저런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예. 북한 측 동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 일단 흑백이지만은 처참하게 예. 폭파돼서 사라지고 있는 개성연락사무소의 그 모습이 아주 멀리서 보긴 하지만 너무나 잘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예. 것처럼 연락사무소 폭파 전 폭파 후의 장면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주 차장,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를 하고 이제 군사행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북쪽이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까지 사실상 북한이 파기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맺었던 사실상의 모든 남북 간의 합의가 다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특히나 개성공단까지 완전히 마비되면서 예. 저기다 이제 군을 진출하게 되면 6.15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남북 간에 합의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되고 또 진척시켜왔던 모든 성과가 단 며칠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전성훈 원장님, 그런데 방금 폭파 영상에서도 봤지만 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원센터 건물 같은 것들도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우리 국유재산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재산권 침해라는 그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예. 저 자체가 무력 공격이죠. 네. 아, 예, 예. 우리 재산에 대한 다이나마이트 폭파 자체가 무력 공격이죠. 예. 저것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한 거고요. 네. 무력 도발을 한 거죠. 9.19 공사 합의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네. 저 자체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주 차장께서 이제 2000년도 6.15 이제 정상회담 그 이전 그때까지의 모든 남북 관계가 물거품이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좀 더 시간을 길게 봐서 예. 사실 우리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탈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네네. 노태우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교류와 협력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모든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폭파된 남북 연락사무소 불과 21개월 전만 해도 남북 우호를 약속한 곳이라서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당시에 화기애애했던 모습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남북 두북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원결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선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 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무력 도발 첫 번째 단계였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주차장 이게 하루 만에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미리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저 계획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제가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북한에서 받아온 정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꾸준히 정보를 받아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작년 10월 중순에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100마를 타고 올라가서 웅대한 작전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 웅대한 작전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 10월 10일에 북한 노동당 상무위원, 그래봤자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상무위원들에게 웅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네. 나는 구상에 놓고 보면 나는 적들과 여러 차례 대결전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들을 말한 거죠. 북미
그 남북 정상회담을 적들과의 대결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됐고 앞으로 향후 새로운 그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주황당 책임 일꾼들한테 강의로 하다란 게 있습니다. 예. 책임 일꾼이라고 하면 주황당 과장급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강의 자료고 없고 또 필기로만 받아 쓸 수 있는 자료인데 예. 제가 그 내용을 작년에 벌써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은 앞으로 그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이게 한 2월이나 3월에 원래 들어가야 될 예정인데 네. 올 초부터 정세를 극단적으로 전쟁 양상으로 몰아가서 전쟁 직전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네네.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한국 그 정부를 협박하고 또 한국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공포에 떨 때 그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 한국에서는 야 전쟁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자 하는 여론이 생길 때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네네. 결국 뭐 어쩌고 했냐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금강산 예. 관광을.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1월부터 코로나로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은 물 건너갔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6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북한도 도발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원래 서너 달 전에 했어야 될 도발을 지금 시작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그 작전이 좀 변경돼가지고 그 과거 김정은이가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끝까지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서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타협을 이끌어낸다 이런 보관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폭파하는 거 보니까 아예 타협할 생각을 이제 버린 듯합니다. 미국도 예. 대통령 선거가 당장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작전을 짜서 새롭게 이듬해부터 내년부터 돌입해야지. 아까 3월 달부터 하는 작전은 결국은 한국 정부로 움직이겠다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남북 관계 경색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기 때문에 주변 시설도 상당히 피해를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당의 구상은 지금 다 물거품이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제 오늘 통해 가지고 여당 입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예. 어제 이낙연 의원 그리고 조홍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예, 예. 그 단호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여전히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국방부, 통일부 모두 한 목소리로 절대됐지만 좀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현재 민주당 입장은 그런 단호한 입장으로 그리고 선을 좀 그어놓고 이걸 넘으면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보니까요. 전성훈 원장님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그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 마주 앉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든지 교류 협력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뭐 대화는 없다 이렇게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 김여정의 담화 이후 1년의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북한 당국이 우리 그 남한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이 크고 네.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그럼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봉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와 미련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관계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북한의 저러한 위협과 겁박 아닙니까, 지금 이거? 네. 이러한 겁박을 할 수 있는 북한의 그 믿는 구석은 핵입니다. 네. 우리는 없고 북한은 있는 핵.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보,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 그 몰입을 해야 되고 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이제 지난 2년간의 평창 올림픽 이후 한 2년간의 정부의 정책이 대북 이제 화해, 교류 협력에 이제 집중돼서 이제 전개되어 왔었는데 네. 이거 다 걷어들이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예, 예. 네. 백지 상태 이건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정부가 정책을 이제 바꿔서 네.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할 때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예, 예. 이건 국민을 모아서 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상태에서 새롭게
당면한 이 도전, 이 문제를 우리가 국론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오늘 또 북한 총참모부 정말 여러 군데에서 오늘 모두 온평을 쏟아냈는데 네.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북한 총참모부는 뭐 접경 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 재개할 거라고 밝혔어요. 네, 네. 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대남 군사 행동 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먼저 9.19 군사 합의를 깬 거죠. 예. 지금 뭐 저렇게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 자체가 군사 합의를 깬 거고. 예. 그 후에 뭐 이제 군사 훈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전방 이제 지프도 다시 또 복원하고 이제 군대도 다시 전개시킬 텐데 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9.19 합의에 묶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 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군사적으로 태세를 정비해서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전방에서의 그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우리 정부, 대통령의 체면을 그야말로 뭉개뜨리는 그러한 그 잔인한 도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는데 북한에서 뭐 서울 불바다가 다시 나온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90년대 초의 얘기고 예. 북한이 핵을 손에 쥐고 나서부터는 남한 잿더미로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핵으로는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대북 대비 태세를 전체적으로 다시 짜야 됩니다. 예. 이런 그 대단히 그 비상한 시국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주 차장님, 그런데 정말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제 조선 그 중앙통신에서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의 상황은 지금 저렇게 도발을 해봤자 네. 얻을 게 없습니다. 장기적인 목적 가지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쉽게 말하면 2년 동안 자기들이 놀아놨다는 그런 배신감에 의해서 초래된 분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린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웃으며 지금까지 갔지만 우리는 뭐 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앞에서는 항상 웃고 북한에 대해서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폈는데 네. 지금 북한은 그런 그 단계가 없이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질러버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상태로 가게 되면 역시 북한도 얻을 것도 없고 네.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길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완전히 지금 테러를 차단하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런 배짱은 왜 보이는 거지? 아무래도 그 정치적 경력이 어려서 네. 저런 강력한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영토를 혹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지금 당장 그런 움직임까지는 안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어떤 구실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우리가 뭐 대응책으로 가령 확성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삐라를 다시 보낼 수도 있으면 예. 이때 그 대응한다면서 방사포 사격이랑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북한에 너무 우습게 보였다는 거죠. 항상 좋게만 말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청와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그 정당도 민주당에서 다수당인데 180석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없고 항상 지금까지 쭉 태도를 보면 북한에 잘 보이는 데만 급급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강력한 말하자면 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대거 이렇게 그 포진시켜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요. 일단 우리 정부도 뭔가 달라진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국방부와 통일부의 오늘 입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협의회장님, 우리 정부가 사실 그동안 보였던 태도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동안 참 많이 인내해왔죠. 사실은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해왔는데 네. 실제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은 4.27 선언이 이제 완전히 다 무효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4.27 선언이 이제 3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남북관계, 두 번째 군사관계, 그 3조가 평화체계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사실 지금 이제 다 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제 수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 거친 언사를 내뱉어온 것들이 단순히 뭐 여러 단위에서 나왔지만 문제는 김여정 부부장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게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불가역적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 입장도 지금은 선을 그어놓고 좀 단호하게 나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게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입장을 바뀐 것처럼 이제 말로 다 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한 몇십일 안 나왔다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한 게 GP 공격 아닙니까? 예. 안개가 끓는데 저쪽에서 GP에다 공격 우리 쪽으로 총을 쐈는데 그게 탄착군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측 설명이 뭐였습니까? 우발적 발포. 어떻게 우발적일 수가 있죠? 저는 그때 이미 우리는 테스트를 받은 겁니다. 예. 아, 이거 밀고 나가도 되겠구나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뭐 입장을 좀 바꾸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전제를 바꿔야 된다. 예.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보는 상황 또 그 입장 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다시 한번 다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그 짧게는 2, 3년,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너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선의만 가지고 바뀌겠거니 하면서 도와주고 좋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북한에게 바뀌도록 요구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 정부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유화 제스처 낼 게 아니고 똑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 대응을 시점이라는 해야죠. 거죠.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상대가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국가 안보의 기본이죠.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가 잠시 나오긴 했지만요. 김여정 부부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발언 수위도 굉장히 좀 세지고 있는데 일단 조현욱 협의회장님, 그 김여정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좀 수위가 높아졌다.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그 인터넷을 좀 보니까 네. 좀 불행스럽기는 한데 김여정 어록이라고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김여정의 어록. 네, 예. 네,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진짜 한 2주 사이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참 그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도 많습니다. 네, 제가 몇 소유가 가지 세요. 네, 네.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맹물 먹고 속에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 네. 뻔뻔함과 추악함, 요사스러운 말장난,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 네. 지루한 사대주의 타령,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 뭐 이런 발언들이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 무게가 사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예.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현욱 협의회장은 아까 그런 발언들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김여정 부부장이 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셨던 네네. 거기다가 거죠? 이제 직접적인 행동까지 나섰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계획 플랜 B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네. 좀 준비한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도 좀 전환을 해야 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주 차장님, 그런데 이제 이런 김여정의 그런 발언들, 수위가 높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위가 높다고 하는데 정말 수위가 높긴 하죠. 그렇지만
워낙 뭐 북한이 옛날부터 저렇게 한국을 향해서 강경하게 나올 때는 저런 그 언사를 계속 던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늘 쓰는 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저거 우리가 그 어떤 그 문장의 문맥을 파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이 담화가 너무 솔직합니다. 예, 예. 솔직하게 또 그 뭐랄까 자기들이 왜 불만 생겼고 네, 네. 왜 이렇게 나가는지를 너무 직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표현이 좀 박하긴 하지만 예, 예. 예. 근데 이 김여정이요 도대체 북한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뭐 후계자 이런 얘기까지도 뭐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뭐 김정은이 병고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김여정이 넘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국가 시스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무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까? 저기는 왕국이고 예. 근데 왕국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저거는 세습 아버지로부터 3대로 세습을 받아 물려내온 자기 가업인 겁니다, 저게. 예. 그래서 세습을 받았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권력은 뭐 실질적으로 직책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김정은을 정점으로 해서 김정은 밑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3우먼 이 4명이 로열입니다. 예, 예.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러니까 3우먼은 김여정 네. 그리고 이설주, 예. 현송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설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누가 김여정한테 감히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2인자 직책도 감히 말 못하고 옛날부터도 말 못했습니다. 저긴 핏줄 중심의 사이이기 때문에 예, 예. 직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저렇게 나섰다는 것은 당연히 오빠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저렇게 다 시켜가지고 오빠가 좀 피곤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김정은이 지금 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 뒤에 조금 기다리면 지켜봐 해가지고 중요한 선언 같은 경우 내일 폭파할게 하면 김정은 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뒤에서 다 이제 상의하면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김정은의 아바타로 강력한 버전의 아바타로 등장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뭐 김여정이 나오면서 당 중앙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여정이가 2인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은 공산주의 체제건 민주주의 체제건 정점에 있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권력이 제일 높은 겁니다. 예. 직감과 상관없이 그건 이제 그 망고의 불변의 진리이고 제가 보기에 김여정이 나서는 것은 남한을 하대한다는 뜻입니다. 아, 왜 그런 거죠? 남한을 김정은이가 나서서 상대할 필요가 없고 네. 그 밑에 있는 김정은은 뭐 회사로 치면 회장이죠. 예, 예. 그 밑에 사장 정도가 남한을 상대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반도의 상왕입니다. 예, 예.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뭐 주변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예. 트럼프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남한과 북한의 위계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이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왜 저게 가능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김정은이? 예. 바로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때문이다. 예, 2017년 1월 달에 김정은이 핵보유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라는 예. 선언을 한 이후의 북한과 그 이전의 북한은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핵을 가진 북한의 자신감, 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모든 그 대남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북한의 논평, 담화 등등을 보면서 가장 놀란 부분 저는 사실 이거였어요. 우리 정부가 그제 북한에 특사를 제안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거를 거절했다. 사실 와, 이거를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저거는 생각이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근데 예. 뭐 물론 북한이 전례가 있어요. 옛날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뭐 중국에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협력하자고 임태희 하면서 실장이 만났다. 뭐 할 때 예. 뭐 돈을 줬는데 우리가 뭐 뿌리쳤다 하면서 뭐 다 까발린 적이 있죠. 네. 그 사실 상도에 어긋나고 네, 네. 정상적인 국가 체제라고 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예. 뭐 북한은 원래 뭐 비상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단독 면담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이때 우리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까발릴지 모르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만화의 가능성에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주차장, 제가 또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 이런 또 문구가 있어요. 뭐 이게 앞에 뭐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좀 숨어 있던데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북한의 진짜 속내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바른 실천. 그러니까 저도 저 문장을 보면서 거의 완전히 끝낼 태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네. 또 뭐 실천으로 보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성공단 이상으로 뭔가 내놓으라 뭐 이런 신호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우리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그러면 뭐 우리가 전쟁까지 하려다가 봐준다 뭐 이러면서 그때쯤엔 또 김정은이 나타나서 또 판문점이 나타나서 악수 한번 하면 이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완전히 뭐 뒤집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뭐 북한한테 그렇게 무슨 뭐 보상까지 하면서 쩔쩔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